이걸 닦아놓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닦았어야 되는데. 저기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보죠. 닦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정격과 그 변방들을 쭉 살펴봤고요. 승격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 보십시다. 자, 폐승격을 보죠. 폐승격. 폐승격. 폐승격은 화보수사. 화보수사니까 화 보니까 어제 소부 또 그다음에 수사 척택 응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봤죠? 어제 소부를 보한다. 이거는 열을 올려준다는 거고 지금 기화가 잘 안 되고 지금 한증이 있어. 그러니까는 열을 올려준다. 열 그러면 좀 약간 병적인 거. 양 그러면 약간 병이 아닌 양인 거죠. 청량.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양. 이 양을 올려준다. 양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어제 소부를 보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척택, 음곡, 사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폐승격이 이제 이때 쓰는 거예요. 한증에 그래서 폐승격이 한증에 쓰인다. 이해하면 되고 한증 플러스 그럼 뭐냐? 척택, 음곡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담음이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되죠. 담음. 담음은 사실 진액이 병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담이라고도 하고 음이라고도 하고 담은 좀 점조하고 음은 좀 묽고 또 어떻게는 수로 표현되기도 하고 수가 어떤 그 정상적인 병이 아닌 경우와 또 병적인 수는 있죠. 수는 대개 넘쳐서 생긴 그러니까 진액이 넘쳐서 생긴 병을 이 수와 관련된 걸로 이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진액과 관련되면 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부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이 병이 되어 있는 경우에 쓰인다. 그러니까는 담음을 제거를 해야 되고 담음을도 제거를 해야 되지만 몸도 따뜻하게 하고 또 담도 기화를 제대로 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 이게 전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폐승격이다. 자, 폐승격의 담음 부분이 있는데 담음 중에서 그럼 담음 수음의 증상 부분만 간단하게 보면은 어떤 증상이 담음 수음과 관련된 증상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죠. 자, 두면부에는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마비가 있고 안면 경련도 있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움직이면 어지럽고 이런 것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흉격부에는 흉협통이 있고 늑막염도 있고 심계정충도 있고 호흡곤란도 있고 천식도 있고 소화기계는 오심구토가 있고 소화불량이 있고 조잡증이 있고 조잡증이 뭐죠? 조잡증 뭐 밥 생각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잡증은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속이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위액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런 건지 이게 이 식도 부분이 굉장히 쓰리면서 뜨거운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도 조잡증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신경계 쪽으로 보면은 이 담음이 있게 되면은 근육에 경련이 있고 진전이 있고 간질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감각 이상 증상도 있다. 그 다음에 소화의 경기도 어쩌면은 이 담음 증상의 하나로도 볼 수가 있다. 간질이나 경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담음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이 폐 승격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이제 담음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담음증에서 그 파생되는 것들 보면은 백호 역절풍이라고 하는 것도 이 승격으로 처리합니다. 백호 역절풍이 뭐예요? 이거는 주로 류마티스들, 급성이든 만성이든 류마티스라든지 뭐 통풍 이런 것들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매우 아픈, 호랑이가 무는 정도의 아픈 이런 게 담음에 의해서 그런 병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지러운 증상을 이 담과 관련된 거다라고 할 때 이 폐승격을 쓴다. 그 다음에 폐승격을 쓰는 또 언제 주로 쓰냐면은 이 오른쪽에서 뭔가 통증이 있거나 경결이 집히거나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옆구리나 이 오른쪽의 배 부분에서 생겼을 때 주로 승격을 쓴다. 여기에 승격을 쓸 때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결체, 수독, 그 다음에 결, 실, 지독 이게 구분을 했는데 결체, 수독은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은 수와 관련된 부분, 이거는 경계가 분명하게 경결이 느껴지고 경계가 느껴지는 이런 부분을 처리할 때는 이거고, 근데 이번에 수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척백 음곡이 해당이 되고 결실지독은 담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태연, 태백, 사하는 걸로 이쪽이 이렇게 되고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걸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체 수독과 결실 지독을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해요. 하여튼 승격은 이 척택 음곡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얘는 그 술을 담음을 처리한다는 느낌도 있고 또 술을 처리한다는 느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다? 술을 한을 내려준다. 그러면은 열을 올려준다는 뜻이 되죠. 열을 올려준다. 그래서 폐 승격은 뭐하고 같냐면은 폐의 열보하고 같다. 열보의 요결 부분, 요결식 폐 열보하고 같다. 화를 보하고 수를 사하니까, 그죠? 정전식은 아니에요. 정전식은 아닌 거고.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46페이지에 폐승격의 변형방이 있는데 이걸 잠깐 보실까요? 변형방들 하나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승격의 변형방들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자, 소상과 대돈을 보하고, 그 다음에 음곡, 척택과 음곡을 사한다. 이게 이런 조합이 언제 쓰이느냐? 근데 제가 그 책을 뒤져봤는데 이 소상을 쓰는 데가 없어요. 소상을 쓰는 그 방들이 제가 나눠드린 데 있죠. 그게 없어요. 유일하게 목을 쓰는 데가 없는데 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이것을 잘 찾아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가, 척택 음곡은 이렇게 담음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아까 이제 제대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에요. 담음을 내보내는데 목 기운이 도와줘가지고 담음을 내보낸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순기를 제대로 시켜서 담음을 제대로 빠르게 내보낸다.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형식으로서 담음을 제거하는데 표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뭐 추금 또는 거담 이런 걸 하는데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빼면은 대동과 음봉만 생각해 보면은 목을 보하고 수를 사해. 목을 보하고 수를 사하면은 되게 어디에서 쓰이죠? 심정격에서 쓰이는 거예요. 심정격에서 쓰이는 거예요. 심정격. 그죠? 목을 보하고 수를 사해. 심정격에서 쓰인다고. 이 자경의 혀를 뗐을 때. 그러니까는 여기에 소상이 비록 들어갔지만은, 그리고 척택이 들어갔지만은, 이거 안에는 심정격의 뜻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심정격의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7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심하비견증에 쓰인다는 거예요. 심하비견증에 쓰인다. 그러니까 심의 의미도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비견증에 쓰이는 혈조합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담현방이에요. 담현방, 말 뜻이 그렇죠. 담에 의해서 내가 무지 어지러워. 어지러운 원인은 담 때문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제 소부를 보하고, 그 다음에 태연 태백을 사한다. 승격과 비슷해요. 어제 소부를 보한다는 얘기는 열을 올려준다. 양기를 올려준다. 청량을 위로 올려준다. 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기화가 잘 일어나도록 하는데, 이거는 수 대신에 토를 사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이다. 담 쪽이다. 결실지독 쪽을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담현방은 담에 초점을 맞춰서 담을 없애주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담이 어지러움증을 유발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름이 담현방입니다. 담현방. 그래서 담현방은 어디에 쓰이느냐? 거기에 나와 있듯이 담성으로 어지러울 때, 어지러운데 그 원인이 담이라고 의심이 될 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소화경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소화경기, 간질 증세도 담의 원인에 의해서 간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이걸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뭐 개곤이 무슨 귀격이니만 하는데, 이거는 인사불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다? 담이다.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다. 담현방이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습담방이네요. 딱 표현을 해놨어요. 습담방은 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습담방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척택. 근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척택하고 음릉천이요. 이걸 보회. 그 다음에 태연 태백을 사해. 이게 얼른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이 습담방이니까 이 습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 음릉천은 바로 이 용도로 들어와 있다. 왜 갑자기 비경의 수열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을까? 이 습과 관련된 특수열로서 음릉천을 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습담방 그러면 언제 쓰느냐? 여기는 전부 수와 관련되는 거죠. 수를 보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한증이에요, 열증이에요? 열증이죠. 열증이에요. 얘는 당을 뺐죠. 그러니까는 열담이라는 거죠. 열담.
열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플러스 습증이 같이 있다 이런 용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습증이 같으면서 열담에 해당하는 부분일 때 습담방을 쓸 수 있겠다. 열증이 아니고 한증이다 그러면 다른 것을 고려를 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울담방, 조담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제가 못 찾았어요. 없더라고. 그 리스트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다 뒤져봤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태연과 태백을 보하고, 그 다음에 척택과 음곡을 사해. 자, 이거는 담이 있는 거잖아요. 담이. 그래서 척택 음곡을 사한다 그러면은 거담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거담을 시키는데 태연과 태백을 보해. 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과 태백을 보해.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액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진액이 부족해. 그럼 담이 있다는 얘기는 진액은 좀 넘쳐나다라고, 넘쳐나서 담이 생기는 기전을 좀 차단을 시키자. 그래서 진액이 생산돼서 그것도 담이 생성되는데 한 1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 차단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이 담 자체가 워낙에 말라 비틀어진 담이다 보니까는 몸 자체에 진액이 부족한 상태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을 거담을 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이 담은,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담은 술을 사하잖아요. 술을 사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한담, 열담, 어떤 게 되겠어요? 술을 사한다는 얘기는 열을 더해준다는 얘기죠. 한담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 한담인데 되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음을 보충을 시켜줘요. 진액을 보충을 시켜줘요. 거기에 쓰이는 게 조담방 또는 울담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방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 울방 중에 보면은 울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게 그물이 있고 기울이 있어요. 그물방과 기울방이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자, 그물방을 봅시다. 그물방은 어제 소부 고, 그 다음에 경고, 공유, 사례. 이게 대체 뭐야? 그물. 그러니까 그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물. 왜 그물이라고 그랬어? 그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행으로서의 금이 너무너무 많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금이 너무 많다. 금이 세다. 금이 세니까 타격을 받는 게 뭐예요? 목기운이 타격을 받아요. 목기운이. 그래서 금기운이 너무 세니까 목기운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간병이나 담병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런 병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48페이지의 그 소문의 그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담경의 시동병이 어떻고 간경의 시동병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물방에 쓰이는 병증들이에요. 대표적인 건 뭐냐? 뭐 해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지만 심엽, 창만, 소복, 인통, 그다음에 뭐 구건, 입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주로 이제 특징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얼굴에 때가 낀 것처럼 얼굴이 때가 낀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부가 색깔이 아주 안 좋아. 이런 부분들이 금울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적응증이 2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효천증, 이게 이제 폐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효천증을 동반한 폐창에 가까운데 현대식 저기로 보자면은 만성 폐색성 폐질환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든 금기가 너무 세가지고 목의 병증들이 밖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게 금울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금기를 잠재워야겠죠. 금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화의 혈주압을 쓴 겁니다. 화극금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경거는 순수한 금의 혈이죠. 그래서 경거를 사한 거예요. 화를 올려주고 경거를 사한 거예요. 금기운을 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류를 넣어줬는데, 복류는 무슨 뜻이냐? 복류는 무슨 뜻이냐? 경거복류를 산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디 혈조합에 들어가냐면은 신정격에 하자면 이걸 보호하는 게 신정격이죠. 그럼 이걸 사하면은 신승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울방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은, 다른 이름이라기보다는 금울방의 특징은 폐하고 신이 모두 실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폐하고 신이 모두 실해.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있더라? 여기가 더 뒤에 가나. 자, 금울은 그래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삼설을 시켜야 돼. 삼설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해표하고 이변을 해야 돼. 이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하나 빠졌는데 소변을 해야 된다. 이소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소변. 그러니까 이소변에 대한 부분이 바로 경거복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소변하기 위한 거. 경거복류를 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소변의 어떤 내용으로서 추가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울방은 하는 것이 삼설을 시켜서, 그러니까는 금기운을 물로 빼고 물 자체를 밖으로 내보내서 금기운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 책에 소문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경혈로서는 자, 화를 보호해서 금기운을 내려주고 경거도 금으로서 사해주고, 그 다음에 경거복류 혈조합으로서 이소변하는 부분을 더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폐허와 그 허로 부분을 잠깐 봐보시죠. 간단하게라도 보시죠.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폐의 허증과 관련해서 허손과 허로로 나눠집니다. 허손과 허로로 나눠져요. 여기는 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나눠져요. 우선 책에서 보면은 리스트에 보면은 그 저기 허손 부분하고 허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허손은 그냥 폐정격을 써요. 폐정격을 써요. 허로는 다른 걸 씁니다. 허로는 거기에 그 저기 폐주기의 그 2번 폐기효와 허로 침법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허소는 그냥 기와 진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폐정격을 쓰면 돼. 근데 허로는 노동이나 방사나 오랜 구병이나 이렇게 해서 정이 상하면서 허화가 떠올라올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허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상정으로 인해서 상정으로 인해서 음이 상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원기가 쇠약해졌다. 이게 허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로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로가. 이때 쓰는 것이 뭐냐면은 이 폐전격과 비슷하죠. 태연태백을 써요. 기와 진액, 음액을 보충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는 뭘 쓰냐면은 지구와 연곡과 지구를 씁니다. 이거를 사해줘요. 왜 하냐? 자, 연곡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심의 화학. 이거는 상화의 열을 뺄 때. 상화의 열, 병적인 상화를 제거하고자 할 때. 병적인 상화는 언제 생긴다? 음이 부족해질 때 양이 막노하는 상화. 그게 병적인 상화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쓰는, 이건 정이 지금 상해갖고 허화가, 소모성의 허화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곡을 쓰고, 이 연곡을 뭐가 제대로 도와줄 것이냐? 뭐 소부를 쓸 수도 있고 다른 걸 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소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 상화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3초경에 지구를 쓴 것이다. 지구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개념만 살짝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외감과 관련해서 폐전격을 쓸 수도 있겠죠. 외감과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보시죠. 외감에 의한 부분. 그러니까 풍한습사가 들어왔을 때 폐전격을 쓰는데 이 폐전격은 외감에서 쓰는 폐전격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목후두통방이라고 그래요. 목후두통방. 두통에 쓴다고 돼 있어요. 목후두통은 뭐예요? 목욕하고 나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은 주리가 열려요. 그죠? 주리가 열려. 또는 위기가 상해서 주리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병이 들어온 거예요. 주리가 열려 있다 보니까는 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풍을 싫어해요. 오풍을 해요. 풍을 싫어해요. 주리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통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 외감이 바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 땀이 나고 오풍하고 바람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두통이 생기고, 이때 이러한 외감에 쓰는 것이 폐전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풍 쪽에서도 이 비슷한 혈조합이 있어요. 중풍에는 여러 가지 그 경우에 이제 혈조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폐와 관련돼서 쓰는 부분이 있어요. 폐와 관련돼서 이거를 기중이라고 그래요. 폐중 또는 기중, 폐에 맞았다, 기에 맞았다, 이런 뜻이죠. 이때는 폐전격을 쓰는데, 이 중풍방에 보면은 이 혈들을 다 쓰질 않고 첨부혈들만 갖다 씁니다. 첨부혈들만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격 중에서 태연, 태백, 소부, 오제 이렇게 쓰는데, 그냥 태백하고 소부만 씁니다. 첨부혈만, 타경의 혈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는 태백, 보, 소부사 그러면 이거 폐전격하고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울 아까 잠깐 나왔죠. 금울하고 기울, 울증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금울은 경거하고 복류했어요. 소변을 빼주기 위해서. 근데 이 기울은 경거하고 뭐다? 삼리다. 경거하고 삼리는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 이 이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가 울체됐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기가 너무너무 많고 기가 또 흐르지 않고 울체가 됐다.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래, 기 이퀄 핵이 이퀄 금이지. 그래서 이 어제 소부하고 경거를 사하는 건 맞아. 그런데 금이 아니고 기 해서 대장 이 삼리를 쓰게 되는데, 삼리의 뜻이 뭐냐면은 기울은 다른 표현으로 폐하고 대장이 모두 실하다, 구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하고 대장이 모두 실해서, 여기는 이제 금기운하고 좀 다르게 그냥 기가 울체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대장을 실하기 때문에 대장을 사는 방향으로 혈조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삼리냐? 대장의 전격이 곡지 삼리 보호로 시작을 하죠. 곡지 삼리 보호, 토 보니까 대장도 금이니까 토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곡지 삼리 보호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호가 아니라 사하게 되면은 대장이 승격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보호해 줄 걸 사로 해주니까 대장이 승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곡지를 안 쓰고 그냥 천부열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삼리 하나만 달랑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아, 이건 대장의 기운을 빼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울증과 관련된 그 어떤 병증들도 이제 나와 있는데, 기울증은 하여튼 이렇게 쓴다. 그래서 그물과 기울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흉심통은 넘어가고요. 폐위증이 있어요. 폐위. 그 위증의 대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폐결핵이라고 했어요. 위증은 뭐 때문에? 열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말려서 음이 화하고 화가 동할 때 생기는 게 위증입니다. 근데 위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장부 쪽에 생기는 위증이 있고, 이게 사지에 생기는 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 부족해서 화가 동할 때 위증이 생기는데, 장부 쪽에서 병증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사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것은 장부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폐결핵도 장부 쪽의 위증이겠죠, 그죠? 비슷하게 여기는 기관지 확장증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페이지 63으로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 위증은 전격을 쓰는데, 폐전격을 쓰는데, 그러니까는 화가 동하니까 화를 빼줘야 되고 기와 진액을 더해줘야겠죠. 그러니까 폐전격이에요. 그거는 폐전격을 쓰는데, 폐결핵이나 여기 기관지 확장증에 폐전격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63페이지 가면은 위증 중에서 사지에 생기는 위증이 나와 있어요. 63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위증, 근맥이 퇴위하다, 그 다음에 각쪽이 연약 무력하다, 손발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다리에 불능 행보, 걸어다니질 못한다, 이런 것들이 다 위증이라는 거예요. 위증. 그 아래에 뭐 말초신경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것이다,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런 거고, 그 뒤에 보면은 위증과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죠. 이 위증은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힘을 못 쓰는 건데, 호흡 근육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음식을 삼키는 연화, 곤란한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 이렇게 나와서 그 신경근의 전도장애로 생기는 질환으로 수의근의 빠른 피로감과 운동 후의 회복이 지체가 된다, 이렇게 됐죠. 수의근은 근육 중에서 내 맘대로 움직이는 근육을,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수의근은 뭐야?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이 비수의근이죠. 내장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그 움직임이 사용하는 게 수익근인데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안검하수 여기도 위증의 하나다. 소아마비로 인한 사지 근육의 위축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위축은 진액이 말라서 열이 올라온 거다. 원인은. 자, 그런 부분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보면은 위증의 치법은 당연히 전격을 쓰면 되는 거예요. 폐 전격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65의 음위라고 하는 건 발기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증의 하나다. 기운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기운이 안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이런 똑같이 위증, 폐전격으로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증에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는 힘의 원천인 수곡정미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는데, 수곡정미는 어디에서 오느냐? 기본적으로 위가 포함된 양명경에서 오는 걸로 해석을 하는 데도 있다. 그래서 위증은 제위, 독치, 양명이다. 모든 위증은 반드시 양명경을 같이 취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폐전격뿐만 아니라 양명경이면 대장도 있고 위도 있죠. 그러니까 위전격이나 대장전격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음위는 신경 쪽도 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전격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위증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위증은 두 가지다. 내장, 장부에 대한 위증과 사지와 관련된 위증, 그리고 음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대부분 다 뭐 얘기를 해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34번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창만증으로 나온 게 곡창방이에요. 곡창방이 잘 듣는다고 했죠. 창만증에 쓰는 건데, 혈주압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는 창만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창만증의 동의보감에서는 야, 곡창이라고 하는 병증이 어떻게 발생하냐 했더니, 배가 아주 고팠는데 갑자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러면서 좀 문제가 생긴 게 붓고 그런 게 이제 그 곡창증이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 곡창방은 혈주압을 보면은 태연태백이 아니라 태백을 안 쓰고 신문을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와 심의 토를 보호해. 그거는 흉격의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흉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폐와 심을 같이 쓰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어제와 소부가 아니라 단순히 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열도 같이 빼요? 비장의 열도 같이 빼줘요. 그러니까 비장의 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식울열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곡창방이 이런 게 있는데, 창만증이 있을 때 곡창방을 쓸 수가 있고, 음식에 의해 유발된 알러지성 부종일 때도 이걸 쓸 수가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는 넘어가고요. 이명이롱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흉협부 이상이 있죠. 이건 간단하게만 보죠. 흉협부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이 누르면은 경결이 있거나 아프거나 할 때는 주로 담음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폐 승격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맞다.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흉격부, 흉협부 이런 쪽에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구질환도 넘어가고요. 이거는 안구질환이든 어디 질환이든 간에 정격을 쓸 수도 있고 승격을 쓸 수도 있는데, 정격은 열이 있고 음이 모자란 경우에 쓰는 거고, 승격은 담음이 문제가 돼가지고 한증일 때 쓰는 거고, 그걸 구분해가지고 정격과 승격을
쓸 수가 있다. 눈이든 귀든 코든 뭐 쓸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코가 붉어지는 준사는 코가 붉어질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에 의한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폐전격을 쓰지만 음주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고 할 때는 주단방을 쓸 수도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폐조증은 이 조증이 옛날에는 상당히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가 조한 증상은 두발에도 나타나고 비듬의 형태로 여기 이제 백설이라는 뜻이 나와요. 백설표 할 때 그 백설인지 그게 그 백설이겠죠? 백설이 눈설인가? 백설표 할 때 눈설인가? 여기도 이제 설자가 그런 비슷한 설자. 이게 백설인데 그거는 이제 비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건조하니까는 피부든 머리든 이게 나온 거는 건조해서 생긴 거다. 건조하면 뭐가 부족하다? 진액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되게 정격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것은 이제 열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열을 빼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폐전격이죠. 네, 그런 정도가 보고 백전풍이 있어요. 백전풍, 백반증, 그것도 폐전격. 여기는 폐승격을 씁니다. 폐승격. 그리고 뭐 폐승격을 쓰는데 이것도 한번 잘 보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폐승격을 쓰는데 이게 음이 손상돼서 생기는 거라고 판단될 때는 정격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탈모에도 정격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나가기 전에 그거 나오네. 폐경의 큰골격계 질환에서 이 습이 부족하고 진액이 부족할 때는 연발음이 나온다고 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연발음이에요. 이거는 음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부족할 때는 당연히 정격을 써라라고 하는 거고, 붓는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담음으로 해석을 해서 승격을 쓰면 된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게 습의 문제다라고 할 때는 습과 조를 우선 치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던데, 습과 조를 먼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조를 할 때, 그러니까 습을 없앨 때 뭘 쓴다고요? 곡지삼리 조합을 쓴다고요. 습을 없앨 때. 왜냐하면은 대장정격이 언제 쓰면 습열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혈조합이 대장정격이에요. 대장정격에 곡지 삼리보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곡지 삼리보호 한다는 뜻은 습을 없애는 혈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쓸 수가 있다. 습이 많을 때.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7번에 이제 다 끝나가는데 조금만 보죠.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픈 것 중에 여러 가지 그 혈조합을 쓸 수가 있는데요. 노인들 허리가 굽어져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표현한 게 장궁 노현이에요. 노인들 허리가 굽어져 있어 펴지를 못하는 거. 이걸 구흉구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쓰는 게 뭐다? 폐전격이다. 그걸 폐전격을 쓰는 거다. 구흉구배 장궁 노현.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이거는 폐전격을 쓸 수가 있고, 백호역절풍이 약간 관절염이었죠. 그래서 류머티스 관절염, 급성 관절염, 다발성 관절염.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이죠. 이러한 관절염 그리고 통풍,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백호역절풍이다. 이거는 담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 써야 되죠? 담음, 승격, 폐승격을 백호역절풍에 쓰는 것이다.
네, 거기에 무릎과 관련해서도 건성, 습성 나눠가지고 정격을 쓸 것인지 승격을 쓸 것인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증은 다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